한국의 냉면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의 본고장 이탈리아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 첫 냉면집이 오픈하자마자 더운 지중해의 날씨를 피해 냉면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시작한 냉면은 피렌체, 베네치아, 나폴리 등 이탈리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냉면은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파스타나 스파게티보다도 냉면을 즐기는 사람들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한국에 머물렀던 이탈리아 대사 또한 가장 생각나는 한국 음식으로 냉면을 뽑았다고 하니 이탈리아 사람들과 냉면의 궁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삼삼한 맛에 시원한 국물까지 있는 냉면의 매력에 푹 빠진 이탈리아인들이 점점 늘어나자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에서는 한국의 냉면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이태리 심각한 냉면 중독, 냉면을 도저히 못 끊겠다. 한국의 냉면 이탈리아 RAI 방송 특집 다큐 파스타 이제 NO, 냉면 YES 해당 영상의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냉면, 도대체 그게 뭐길래? 냉면은 주로 한국 요리에서 밀이나 메밀로 만든 면을 차가운 육수에 말아먹거나 양념에 비벼 먹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이외에 보통 명사로 차갑게 만든 모든 형태의 국수를 통칭하기도 하는데요. 북한의 지역별 요리로서 인기 있던 냉면은 조선왕조 시대 숙종과 고종이 냉면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음식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연구에 의하면 그 유래는 고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일제 때 평양 출신 냉면 요리사들이 대거 서울로 진출해서 배달을 하면서 까지 냉면을 팔았는데 냉면 식당임을 나타내는 종이를 매단 장대인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의 여름철 대표적인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고깃집에서 식사 메뉴로 공기밥이나 냉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육을 삶고 고기 다듬고 남은 뼈와 잡고기로 육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도 여름 별미이지만 원래 냉면은 겨울 별미였다고 하는데요. 온돌로 난방을 하던 시절에는 실내 온도 조절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추워서 불을 많이 떼면 실내 온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라 더위를 식히기 위해 냉면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냉장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얼음이 들어간 국물 국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겨울에도 온도 조절이 가능해지고 여름에도 얼음이 만들어지면서 겨울 별미에서 여름 별미로 바뀐 것인데요. 더운 여름날 얼음 동동 떠있는 냉면은 그 모습과 어울리게 여름 별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냉면 전문점들은 주로 한여름 냉면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절과 상관없이 겨울에도 냉면 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맛 좋은 냉면을 선보입니다. 이렇게 맛이 좋은 냉면은 결국 이탈리아를 정복해버렸는데요. 이탈리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인데요. 이탈리아를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피자, 파스타, 에스프레소, 젤라또 등 이탈리아 식문화는 모두에게 친숙하죠. 그런 이탈리아 사람들이 푹 빠진 한국 음식 모두가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피자와 파스타 등 일반적인 음식뿐 아니라 이탈리아 현지의 맛을 살려낸 로컬 푸드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맛뿐 아니라 대부분 식당이 이탈리아에서 온 듯한 인테리어를 연출하는 것도 인상적이라고 했는데요. 그중 매년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하는 오스피탈리타 이탈리아나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였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중 우수한 레스토랑을 선정 및 인증하고 글로벌 이탈리아 레스토랑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이탈리아 상공회의소가 만든 시스템이죠. 매년 11월 셋째 주 세계 이탈리아 음식 주간 기간에 발표와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시상식에서 한국 식당들이 자주 등장하곤 했는데요. 한국에서 표현해낸 이탈리아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점들이 더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한류 열풍처럼 말이죠. 김치나 삼겹살은 물론 만두와 막걸리까지 이탈리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그중 더운 여름날 더위를 식혀주는 냉면이 이탈리아 전역에 열풍이 불게 되었죠. K-팝의 뒤를 잇는 것은 음식이 될 것이라며 K-푸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칩니다. 그중 냉면은 단언컨대 탑5 안에 들 것이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죠. 얼음 동동 띄운 육수의 쫄깃한 면발 그리고 곁들인 삶은 계란과 지단과 편육들을 면에 감싸서 한입 후루룩 넣으면 그간의 묵은 고민들과 염려들이 함께 씻겨져 내려가는 느낌이랄까요? 이탈리아 곳곳에 생긴 냉면집들의 손님들이 가득 차면서 모두가 면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에서 왜 한국보다 먼저 만들어내지 못한 것인지 그러고도 면의 강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두가 물음표를 던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냉면은 삶은 계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반을 잘라준 삶은 계란이 들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면을 다 먹은 후 마무리 단계에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냉면에 올려진 삶은 계란 활용법을 소개했는데요. 비빔냉면을 먹을 때 삶은 계란의 노른자는 남겨두고 흰자만 면 먹기 전에 먹은 뒤 노른자를 으깨서 비빔장과 섞는 방식과 두 번째로는 비빔냉면의 노른자만 먹고 면을 다 해치운 뒤에 육수를 붓고 나서 흰자로 바닥에 남은 비빔장을 닦아서 마무리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보아하니 한국 냉면이라면 어떤 방법이든 다 섞어서 먹어도 맛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냉면과 함께 만두, 숯불고기, 돈가스, 육전 등을 같이 먹는 것도 별미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에 생긴 냉면집만으로도 행복하지만 너도 나도 한국 맛집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이탈리아 내에서 K맛집 열풍이 얼마나 크게 불고 있는지 실감이 듭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의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해줄 삼삼하고 시원한 국물까지 있는 냉면, 오늘 가족들과 한 그릇 추천합니다. 해외 각국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냉면을 먹을 것인가 비빔냉면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차이야. 일단 함흥냉면은 비빔냉면을, 평양냉면은 물냉면을 추천한다고 한다던데 사실 난 물냉면 비빔냉면 두 개 다 시켜야 돼. 물론 만두도 꼭 같이 면으로 만두를 감싸서 먹어봐. 온 우주를 품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야. 난 냉면의 생김새가 조금 비호감이어서 선뜻 먹기가 어려웠어. 파스타만 먹다가 윈냉면? 냄새도 조금 수상하고 그런데 한 입 먹자마자 그 다음부터 기억이 흐릿해. 그냥 흡입해버렸거든. 들고 벌컥벌컥 마시다시피 했어. 속이 얼마나 개운하던지 그 이후로도 자주 생각나는 게 한국의 냉면이야. 체한 날에도 생각나는 거면 말 다 한 거지. 그리고 식초랑 겨자 소스를 취향에 맞게 넣어 먹는 거 너무 강추야. 난 오늘 냉면을 먹어야겠어. 한국에서는 고기를 먹고 냉면을 시킬 때 고기를 조금 남겨야 하는 문화가 있대. 고깃집에서 냉면을 먹기로 해놓고 남은 고기를 그냥 다 집어서 먹어버린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거지. 고기를 냉면에 돌돌 말아서 먹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는 아예 쌈냉면이라는 메뉴로 따로 만들어 팔기도 한데 그 궁합이 대단하다는 거지. 도대체 한국에서 맛없는 건 뭘까? 한국 너무 사랑해.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